혹시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해왔다고 생각했던 자위 습관이 실제로는 전립선 건강을 해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며 수면과 심장, 심지어는 남자로서의 자신감까지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남성은 70대에 접어들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유 모를 피로감, 줄어드는 성기능, 설명되지 않는 변화들. 병원을 여러 번 가봐도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성 건강을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 이지훈입니다.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들과 상담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지혜도 풍부하고 자존심도 강한 이 남성들이 오랜 세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적인 습관 하나가 공공연하게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왜, 그리고 언제 하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를 정작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자위 습관의 5가지 위험한 실수를 공개합니다. 이 실수들을 바로잡으면 에너지는 다시 살아나고 부부관계는 깊어지며 심지어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째 실수는 한 남성의 결혼 생활을 위협했던 사례이며 5번째 실수는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공감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니었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최근 들어 중장년 남성들에게서 점점 더 자주 보이는 경향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기술이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습관이죠. 처음엔 미묘하고 무해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뇌의 쾌락 반응을 서서히 바꾸고 진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포르노 의존이라는 위험입니다. 첫 번째 실수, 포르노에 의존하는 습관, 도파민 고갈의 함정. 이 주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 밖에 꺼내지 않지만 실제로는 60세 이상의 남성 수백만 명의 뇌와 감정,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마주한 많은 환자들 역시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혼자만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반복하던 그 습관이 사실은 뇌를 마모시키고 남성 호르몬 균형까지 흐트러뜨리며 인간관계 속 감정적 연결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요. 제가 자위할 때 포르노를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들 그러지 않나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요즘은 시간이 더 걸려요.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아요. 자극이 더 강해야 겨우 반응이 와요. 그때 저는 그 남성의 뇌 보상 회로가 과자극으로 인해 피로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현대의 포르노는 70, 80년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속도는 더 빠르고 자극은 더 강하며 클릭만 하면 무한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뇌는 이런 과도한 자극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번 클릭할 때마다 도파민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이것이 뇌에 반복되면 도파민 수용체는 점점 둔감해집니다. 결국 무감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면서도 그 자극조차 예전만큼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태, 예전처럼 자극을 받지 못하고 갈망은 사라지고 삶의 진짜 즐거움이 무엇이었는지 조차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중장년 남성들은 이를 노화나 남성 호르몬 감소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반복되는 인공적인 과잉 자극이 쾌락 시스템을 고갈시킨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관은 혼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부부간의 친밀감이 사라지거나 사람보다 화면을 더 찾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초반 남성은 포르노 없이 30일을 보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나이 들어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극 과잉에 지쳐 있었던 거였어요. 나이 들어가며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삶의 균형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포르노가 유일한 위안이자 자극이라면 지금 잠시 멈춰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깊고 진짜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잠시 휴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내용이 뜻밖이었다면 두 번째 실수는 더 충격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행동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실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 수면 보조 수단으로 자위하는 습관, 밤 시간대 호르몬 균형의 역전 현상. 이 내용은 제가 상담했던 많은 남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행동이 오히려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 같은 습관을 반복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새벽 2시에 또 깼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오길래 늘 하던 대로 풀고 나니 겨우 잠들었죠. 처음 들으면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조용해지니 잠들기 쉬워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문제는 그 이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호르몬 체계는 매우 민감해지고 섬세해집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스트레스와 관련된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마치 시계 속 톱니바퀴처럼 정밀하게 맞물려 작동합니다. 밤 시간에 자위를 하면 분명 일시적인 이완감을 주는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동시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멜라토닌 분비 리듬에도 혼란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 대신 얕고 단절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의욕이 없으며 전날보다 오히려 불안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남성들이 수면을 위해 반복하는 이 습관이 실제로는 진짜 휴식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료실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민감하고 사적인 문제다 보니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간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접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68세의 한 환자 박철수 씨는 저에게 5년 넘게 한 번도 제대로 잔 기억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밤 습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고 그가 자기 전 자위 습관을 중단하고 대신 아침 루틴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불과 며칠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생리학적인 원리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정직합니다. 회복을 위한 수면에는 올바른 호르몬 환경이 필요하고 밤 시간대의 사정은 그 균형을 깨뜨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습관이 잠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대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수면과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실수는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 바로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록 중에서 가장 신체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이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미 손상이 진행된 후에야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 과도한 압박, 실제로는 신경 손상의 위험. 이 문제는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문제를 깨달을 때는 이미 손상이 진행된 후이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 앉은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남성들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느낌이 또렷했는데 이제는 무디고 어떤 날은 아무 감각도 없어요. 대부분은 이것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의 영향도 있지만 종종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이 문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성기의 신체적 민감함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남성 성기는 단지 감정적으로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 말단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등 쪽 신경은 가장 중요한 감각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너무 강한 압박, 지나치게 조이는 손의 힘, 윤활 없이 거친 자극을 반복하게 되면 이 미세한 신경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그렇게 감각이 줄어들고 반응 속도는 느려지며 발기력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남성들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남성은 10대 때부터 늘 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윤활 없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젊은 시절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60대 이후의 몸에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신체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합니다. 감각도 달라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이 지금은 오히려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72세의 김성수 씨는 최근 1년간 부부관계 중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그의 습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오랜 기간 누적된 과도한 자극이 감각을 둔화시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보다 부드럽고 느긋한 방식으로 바꾸고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함께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자 점차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자신감도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삽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그냥 감수해야 하는 나이 들매 일부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건강은 지킬 수 있고 몸은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약간의 인식, 약간의 인내, 그리고 자기 몸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이제 신경 손상만큼이나 중요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게, 더 깊게 남성들을 괴롭히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영상이 공감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 감정의 층위를 무시하는 것. 외로움과 부끄러움. 이 이야기는 대부분 드러내지 않지만 저는 매일 남성들의 표정에서 그 흔적을 봅니다. 자위는 단순한 성적 충동이나 즐거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에 숨은 감정이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욕망 때문도 친밀감 때문도 아니고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막을 잠시 잊기 위해서, 생기와 웃음, 누군가의 온기가 있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자위를 통해 관계를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입니다. 피부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 말 한마디 없는 저녁, 함께했던 이가 사라진 자리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습관처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몸만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닳게 만듭니다. 감정 없이 반복되는 자위는 점점 뇌의 연결 방식을 바꿉니다. 친밀감 없이도 쾌감을 느끼게 만들고 외로움 속에서의 해소를 익숙하게 만들며 누군가와의 진짜 연결을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결국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도 점점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자신과의 관계마저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행복했던 그 행동이 왜 이제는 공허하고 슬프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그렇게 또 혼자가 되어갑니다. 74세의 김기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운 건 성관계가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 손끝의 온기, 그저 함께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는 오랜 시간 자위를 통해 그리움을 달래려 했지만 어느 날 그것이 진정한 연결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지역 남성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돌아가신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으며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자위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는 행위도 감정적, 심지어는 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진심을 담아 행해질 때 그것은 숨겨야 할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실수는 다시 육체적 건강의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의사들조차 잘 언급하지 않지만 이 실수는 전립선, 심장, 그리고 활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5번째 실수, 단순한 사적 행동이라고 여기는 생각. 전립선과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실수는 아마도 가장 오해받기 쉬운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사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문제의 가능성을 완전히 놓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몸인데요. 의사 선생님,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많은 남성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적인 습관이라고 해서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수년간 진료를 해오며 저는 자위 습관과 전립선 문제, 심혈관 기능 저하, 에너지 수준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을 보았습니다. 자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자주 강박적으로 또는 신체적 배려 없이 반복될 때 몸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의 경우 혈류 조절, 호르몬 균형, 조직 회복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젊었을 때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어떤 환자는 골반 통증, 야간 소변 증가, 약간의 혈압 상승 등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식습관, 약 복용 상태, 생활 습관을 점검한 후 사적인 루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위 빈도를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고 골반 근육 운동과 휴식 시간을 생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자 증상은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이 전립선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니 전혀 몰랐어요. 바로 여기에 이 문제의 위험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행위를 감정이나 호르몬 반응과 따로 떼어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정은 혈류 흐름, 호르몬 분비, 수면 리듬, 심지어 염증 반응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미 민감해진 노년의 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빠르게 누적됩니다. 결국 핵심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몸의 활력을 지키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실천할 경우 자위는 건강한 노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무시하고 계속 반복한다면 어느 순간 알지 못한 사이에 몸을 소모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중요한 실수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나눌 결론은 여러분의 노년기와 남성성, 그리고 자기 존중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 침묵의 대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실수에는 공통된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위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남성으로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문제가 생겨도 말없이 참는 법만 배워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6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다루오며 제가 반복해서 목격한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 노후와 감정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몸과 소통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참고, 적응하고, 체력 저하나 잠 못 이루는 밤, 감각의 둔화, 정서적 무기력 등을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남성에게 전해온 말이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고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이 흐트러지고 에너지가 바닥나고 성생활이 추억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호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 심지어 자위와 같은 사적인 습관조차를 바꾸기 시작할 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실수들, 포르노 의존, 수면 보조 수단으로의 사용, 과도한 압박, 감정의 무시, 그리고 생리적 영양간과 이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묻지 않고 남성 건강에 대한 대화는 대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이야기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몸 안의 깊은 변화와 감정, 삶의 질을 다루는 이 대화입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들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침묵하던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무기력하던 분이 생기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오직 몸의 신호를 인식하고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를 울렸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작지만 분명한 첫걸음을 떼보세요. 포르노를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 자위의 시간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나 요즘 좀 외롭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망가진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